인공지능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고민을 함께 하시죠. 구글의 기술 부문의 헤드인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하는 싱귤러리티, 2045년의 싱귤러리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을지,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길고 길었던 워크숍을 마치고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고 한의원에 가서 몸을 좀 고치고 또 지금은 커피숍에 와서 잠깐 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읽었던 책 중에 괜찮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AI 2045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한국경제신문과 약간 같은 컨셉인 거죠. 그래서 안에 보시면 특집 기사들에서 스토리들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들을 정리를 해놓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45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2045년이 되면은 인공지능의 싱귤러리티라는 시점이 온다고 해요. 이 싱귤러리티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순간, 그 특이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싱귤러리티라는 컨셉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분야의 헤드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예측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신의 인공지능을 카피한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게 계속 복제가 되는 시점,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그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점, 그리고 인간의 그 뇌가 컴퓨터상에 모두 재현이 되는 그 시점을 싱귤러리티라고 하고, 그 시점을 2045년일 거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뭐 노벨상을 받은 분들, 현재 개발자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하나같이 예측하는 게 2045년은 너무 늦다. 지금 개발되는 속도를 보면 분명히 그 시점보다는 싱귤러리티가 더 빨리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일들의 특정 부분들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대국만 소개되어 있고, 뭐 이란에서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미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맥주 스타트업, 변호사, 뭐 노벨 수상자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소개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 책인데, 이 책들에 소개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다 뺏어가진 않을 거야.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뭔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를 하고 거기서 어떤 특이점을 찾아내고 이런 용으로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인간의 감수성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역할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AI 스님,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님이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엄청 오래된 절에, 제가 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절에 신도들이 찾아올 때 이 신도들의 수를 더 늘리고 싶은 거죠. 이 절 입장에서는, 이 사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60cm 되는 로봇에 이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이 AI 스님이 절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와서 뭐 자기가 힘드네, 어떠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AI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뭐 법경, 경전, 그리고 뭐 더 높은 고승이 했던 선문답 이런 것들에서 적절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조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AI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고용주, 사용자가 만족하고 소비자가 만족을 하니까 계속 쓰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일본의 어떤 IT 기업의 사장님 이야기인데, 보통 사장님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 사업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IT 기업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자기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서 물어본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저 방향이 맞나요? 결정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사장님은 하루 종일 그 메일에 답장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사업을 구상할 짬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IT 기업의 사장님답게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죠.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자기한테 날아오는 메일들을 다 밸리데이션, 다 구분을 해서 이런 유형의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을 다 구분을 하고 자기가 답장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AI에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직원들한테 다 답변을 해주는데 자기가 이 답변들은 AI가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 사장은 자기랑 꼭 닮은 아바타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사장에 답변해주는 일들, 정말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고 엄청 일이 많은, 그 일이 절대적인 일의 볼륨이 많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동안 이 사장은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일,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도의 사고가 필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AI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잘 하나 봐요. 그 팝 락 밴드 중에 마룬5 있잖아요. 마룬5의 This Love이라는 노래가 싱글로 발매돼서 1000만 장 넘게 팔리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앨범에 있는 다른 음악을 싱글로 발매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AI가 히트곡의 패턴이라든지 이 마룬5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의 특징들을 추출해 보니까 이 This Love이라는 이 곡이 히트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This Love를 발표를 했더니 갑자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마룬5의 대표곡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사에서 봤던 건데 중국에서는 AI가 신춘 문예에 입상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소개가 되었는데 이 소설가가 이 AI, 인공지능을 자기가 글을 쓰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인공지능은 어떤 목표가 있는 글쓰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뭔가 순수문학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가 있는 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뭔가 추리 소설이나 아니면 서스펜스 같이 범인을 찾아내야 되거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그 알리바이를 깨트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뭔가 설계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인간의 감수성과 같은 뭔가 순수 문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벚꽃이 활짝 폈어. 그래서 나는 슬퍼졌어.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갔다. 친구들은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그래서 나는 슬퍼졌다. 이런 게 사람이라면 들으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주인공이 숨겨진 감정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이런 모순된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다라는 게 이 현재 AI를 사용하고 있는 소설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워낙 유명하게 이슈를 한번 이끌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과 알파고의 차이가 어떤 것 같냐? 알파고는 무조건 이기는 수만을 둔다.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서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안전한 수만을 두는 것. 이게 알파고의 대국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인간은 안전한 수보다는 최선의 수를 둔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않아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감은 조금 오는데요. 이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안전한 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최선의 수를 둔다라는 게 인간의 대국의 특징이고 그게 또 한계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야기한 알파고와 인간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알파고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은 했지만 두지 않은 수를 둔다라는 게 인공지능 그 알파고의 대국의 특징이라고 이세돌 구단이 이야기한 인터뷰도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의문도 제시를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과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활용되는 그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할 때 이 연구를 인공지능이 한 거냐 아니면 사람이 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약간 이슈 레이즈가 되어 있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준다라고 하면 사람을 줘야 되냐 인공지능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막 인공지능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이렇게 취합한 다음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할 때 사람이 연구를 하면 그 사고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거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뭔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 혼자 막 굴려가지고 했던 그런 결과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 계산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라는 컨셉이 생기게 될 거다. 이미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이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2045라는 책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제약회사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세계 2위의 글로벌 제약회사의 이름이 노바티스라고 있습니다. 이 노바티스에 2018년 초에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는데 원래는 개발 부분의 헤드였던 바산트라는 분이 이 노바티스의 CEO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CEO의 목적이 마찬가지지만 회사의 프로핏을 올리고 코스트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모든 CEO의 목표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신약 개발 부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약 개발 그리고 신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은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을 한 500명,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진행을 한 임상 연구들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70%는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을 200명 넘게 채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같은 연구를 해놓고 30% 데이터를만 가지고 신약 개발을 했던 게 거의 100%의 데이터가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 회사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잘 선순환이 된다고 하면 신약 개발 비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약값을 좀 적게 내도 같은 약, 같은 품질의 약품 혹은 더 좋은 품질의 약품들을 쓸 수 있게 될 테니까 잘만 돌아간다면 환자나 회사나 다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람,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될 거고 이 갭은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노바티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앞으로 회사도 인공지능을 쓰는 회사와 못 쓰는 회사로 이제 갈라지게 될 거고 이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나 의미들을 찾아내고 하는 일들은 지금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인공지능이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뺏기기 싫다고 그 일들을 안고 있을 수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뺏겼어. 다 뺏기고 나면 그때 그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인공지능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는 놀고 먹는 거, 즐기는 거였거든요. 즐기는 와중에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이 2045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싱글레리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원래 지금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45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기운 내세요.